안녕하세요. 연세세인트 성형외과 황지훈 원장입니다. 안장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코는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듯이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 2타입은 비중격 연골만 손상이 돼서 내려앉은 경우고 3, 4타입은 비중격 연골뿐 아니라 그 위에 상부 구조인 뼈까지 내려앉은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손상이 있어서 주저앉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 2타입에서 그게 오래 진행된 경우에 뼈까지 같이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이 약화돼서 안장코가 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치료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움푹 들어간 부분만 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골 같은 걸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채워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부분이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게 수술법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치료 방법으로 하고서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중격 연골이 약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다음 그림, 다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빨갛게 빗금친 부분을 채취합니다. 코 수술할 때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코 수술을 위해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경우죠. 그래서 남는 부분, 기역자처럼 보이는 부분, 영어로는 L스트롯이라고 합니다. L자니까 L자 기둥을 남기는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떼내기도 전에도 온전한 비중격 연골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축축 처지는 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분들에게서 저렇게 위에다가 연골을 쌓아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에 실리콘도 덮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 방법을 시행했을 때는 비중격 연골의 안장코의 치료가 아니라 안장코의 하중을 더 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펼침 이식으로 사용해서 강화를 하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펼침 이식 자체도 그 위에다가 쌓아놓기만 한다면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옆에다 강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하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장코어의 정도에 따라서 수직 버팀목을 같이 반드시 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L자를 완전하게 강화를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연골이 많이 사용되죠. 연골도 많이 사용되고 수술 자체도 약간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을 주로 사용합니다. 귀연골은 좀 양이 모자라요. 형태도 그렇고. 하지만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중격 연골이 약하고 양이 작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늑연골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늑연골을 사용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장코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완전하게 구조를 강화하지 않는 것은 추후 문제의 씨앗을 남겨두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오늘은 안장코의 타입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